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총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 성패를 가를 열쇠로 변화와 혁신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수성이냐 타반이냐 울산 지역의 선거 판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자, 오늘 시사 진단은 울산 여야 젊은 정치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국민의힘 현 울산시 의원, 또 손근호 더불어민주당 전 울산시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두 분과 함께 하니까 뭔가 이 시사 진단 프로그램도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예, 네. 두 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총선이 한 두 달 앞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보수 강세인 울산을 포함해서 영남권 보수 텃밭이 자, 유지될까 많은 분들 관심을 좀 쏟고 있는데요. 총선은 크게 두 가지죠. 이제 정권 심판이냐, 국정 안정이냐. 이 두 가지가 대결을 하게 될 텐데 두 분이 이제 예측하는 총선 판세 먼저 간단히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김종섭 의원님. 네, 선거 판세를 저희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이지만 선거라는 거는 하루 이틀 앞두고도 악재가 발생을 하면 언제든지 이제 판이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안개 속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이제 언론상 뉴스를 좀 보면은 정부 견제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높게 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그거는 이제 전국을 데이터로 해서 합산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남이나 울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정 안정론이 좀 우세하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요.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동구, 북구 같은 경우는 늘 그래 왔듯이 민주, 진보, 노동당의 단일화 이 여부가 이번에 성공을 좀 좌우한다. 이렇게 영향이 충분히 있을 거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수 우세 다만 야권 단일화가 변수가 될 것이다. 자, 민주당 손근호 의원님. 네네. 예. 어떻게 판세 예측하십니까? 우리 김종섭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영남권이 저희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이 참 쉬운 지역은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면요, 영남권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65석, 총 65석인데요. 대구 경북에는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의 의석수가 전혀 없고요. 예. 부산, 울산, 경남에 민주당 의석이 7석 있습니다. 7석 있는데 65석에 7석. 사실 영남권에서 이런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부분을 이런 정치 지형을 참 바꿔내기는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부의 이런 심판론 이런 부분들이 영남권에 좀 작용을 한다면 지난 선거에서 좀 박빙이었던 지역 그리고 조금 열세였던 지역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예측까지. 자, 국민의힘 총선 공천룰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다루기는 시간이 없어서 어렵겠습니다만 어떤 취지인지 이번 총선 미칠 영향력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예, 저희 당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시스템 공천을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초재선 현역 의원들은 감점 자체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경선은 좀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제는 이제 3선 이상 이제 현역 의원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실제 지금 마이너스 15점을 일단 감점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파격이다 얘기까지 나왔는데. 예. 마이너스 15점 감점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현역들의 적합도 조사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 35%까지 이 감점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현역 의원들이 어떻게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현역 의원들이 여론조사에서 인지도를 앞세워가지고 얼마나 격차를 좁힐 것인지 아니면 신인들이 얼마나 치고 갈 것인지 여기에 관건이 달려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15%라는 거는 뭐냐면 여론조사에서 내가 받은 표의 마이너스 15%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 500표를 받았다면은 75표가 마이너스가 돼서 425표를 받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지 전체 100점 만점에 15%를 감점이 되는 그런 제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기가 받은 표에 있어서 공관위가 23일에는 단수 추천, 우선 추천 기준까지 의결을 한 것 같은데 3연패한 곳은 우선 추천한다 이런 기준인데 지금 울산에 해당되는 곳이 북구인가요? 네, 일단은 전국에 50개를 잡아서 전략 공천을 하겠다. 이제 지역에 이제 3연패를 한 그 지역들을 좀 우리가 찾아서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북구 같은 경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박대동 의원님이 나오셨을 때 전략 공천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예. 요게 포함이 되느냐, 포함이 안 되느냐에 따라서 3연패인지 3연패가 아닌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추후에 이제 뭐 후보자께서 예. 뭐 이의 제기를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진행 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뭐 소위 586 올드보이, 네, 네. 예, 뭐 감점 없다. 네, 네, 맞습니다. 예, 뭐 이렇게 네, 네. 좀 발표가 된 것 같은데 민주당 공천들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취지가 있나요? 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국회를 바라봤을 때는 아마 새로운 정치, 국회 이렇게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길 바라실 텐데요. 그거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것이 이제 공천룰이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3선 이상 의원들에게 15% 감점하는 부분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눈길을 끄는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뭐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이런 공천을 쉽게 주기 위한 공천을 위한 그런 공천룰이지 않나 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향후 이렇게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금 보면은 그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이번에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오신 분이 꽤 됩니다. 예. 그분들이 이런 공천 과정에서 과연 그 성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결과를 저는 좀 유심 있게 지켜볼 거고요. 저희 민주당에서도 이제 공천룰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지금 이제 국민들이 직접 이제 의견을 줘서 결정하는 국민 참여 공천제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한 어떤 데이터가 결과가 나온 부분은 없지만 지금 저희는 청년, 여성 그리고 장애인에게 25% 가산을 하기로 하는 그 발표가 났습니다. 예. 사실 또 국민의힘에서도 제가 보니까는 최대 그 청년, 신인, 여성, 장애인에게 20%까지 가산점을 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해서 아마 좀 더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좀 여성, 장애인, 사회적 약자분들이 조금 국회로 갈 수 있는 문이 조금 더 넓어졌지는 않나 예. 생각하지만 뭐 김종석 의원이나 저나 뭐 되게 젊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것도 모자라다. 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다. 네. 어쨌든 양 당이 모두 청년과 신인에게 뭔가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 모습은 확실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번 총선에서는 양당 모두 어떤 도덕성 검증을 그 기준이 좀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준이 좀 마련되어 있는지 양당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 한번 들어볼까요? 민주당 먼저. 어쨌든 뭐 양당 모두 이렇게 음주운전이라든지 예. 이런 성비 의혹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좀 까다롭게 볼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국회를 바라보는 이런 시각에서는 참 이 도덕성에 대한 사실 심각성을 아마 좀 고려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만큼 아마 양당에서 국민들의 좀 그런 마음에 부합하기 위해서 예. 그런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뭐 세부 계획을 좀 발표했는데 예, 이런 저희도 내용 들었습니다. 저희도 뭐 시민의 눈높이에 좀 맞는 그런 기준들이 좀 마련이 됐다 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까 송근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성비위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그다음에 마약 범죄, 그다음에 학교 폭력 맞아요. 여기와 관련된 이제 부분에 대해서 전과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부적격 판정을 하고요. 그리고 뭐 늘 나왔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음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윤창호법 2018년 시행된 이후에 1회 그리고 선고 기준일로부터 시작해서 10년까지 2회, 예. 20년 이내에 3회 이렇게 해가지고 음주운전 범죄자가 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부적격 기준을 상당히 좀 까다롭게 예. 마련을 했습니다. 예. 국민의 기준은 좀 더 높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를 좀 두고 싶네요. 예.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 그러니까 술을 먹고 운전을 예.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네, 네. 당연한 예, 이야기입니다. 인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선 판세 예측 공천 기준 간단히 좀 들어봤습니다. 자, 양당의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이낙연 두 인사가 이제 모두 탈당을 했고 신당을 창당 또는 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입니다. 제3지대 세력이 이번 총선에 미칠 영향력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손 의원님부터 이야기 좀 네, 듣겠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이낙연 신당 그리고 아까 새로운 미래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만든 개혁신당 예. 사실 빅텐트로 다 합쳐질 것 같기는 합니다. 총선 전에 합쳐질 것 같지만 우선은 이 새로운 빅텐트를 구성한 신당들이 과연 전국 전역에 후보를 다 낼 수 있을지는 예.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서 공천 과정이 진행 중인데요. 이 공천 과정에 불만을 품은 아마 그 이탈하는 분들을 아마 이제 그 빅텐트에서 수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런 분들이 이제 국민의힘과 뭐 민주당이 되게 박빙인 지역에서는 고춧가루를 저는 뿌릴 수는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선은 힘들지 고춧가루 않을까. 역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신당들이 대부분 주장하는 게 그 병리병 회귀보다 비례운동형 유지를 주장하고 예. 있거든요. 아마 비례대표 의사 확보에 더 심려를 기울이지 않을까 일단 원내에서 힘을 생각해서 갖는 게 네.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3지대 영향력 국민의힘 의견도 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 얼마 전에 뭐 뉴스에서 보니까 뭐 제3지대 빅텐트가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가 이제 완성이 됐을 때 전체 한 5, 60석 정도 예상을 한다 하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송구로 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고춧가루 뿌리는 정도의 미미한 영향력밖에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준석 전 당대표가 저희 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보수 쪽이나 아니면 젊은 층, 그다음에 중도 보수 이런 분들을 조금 어느 정도 흡수하는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예. 뭐 선거 판세를 뒤집을 만한 그런 영향력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한 10석, 20석도 우리 예. 말대로 소위 건지기 어렵지 않느냐. 양당 두 하는 분이 판단을 나오셔서 합니다. 제가 그 당의 반론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총선 앞두고는 늘 제3지대론이 뭐 나왔는데 지금 뭐 양당 구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성공한 사례는 잘 없고 아무튼 예. 지켜볼 문제인 것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요. 지금 뭐 중구, 남구, 울주에도 민주당과 진보당 후보가 예비 후보 등록이 돼 있는데 특히 울산 동구와 북구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 야권 연대 단일화 여부가 이번 예. 총선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야권 단일화 가능성 민주당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어쨌든 뭐 지금 우리 울산에 여섯 개 국회의원 석수가 있는데 예. 사실 5개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울산에 굉장히 좀 보수 성향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지난 선거들에서 이렇게 민주당과 진보 정당들의 표를 합산해 보면 예. 사실 또 이렇게 다른 결과들이 나옵니다. 사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있는 북구와 동구는 사실 진보 정당과 민주당 표를 합치면 압도적으로 사실 이제 흔히 말하는 국민의힘을 이기는 결과가 나오고요. 단일화가 됐으면 이겼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구, 뭐 남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박빙까지는 충분히 올려볼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거든요. 예. 우리가 지난 교육감 선거, 2차례 교육감 선거만 봐도 야권이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나 진보 정당들 모두 이렇게 야권 단일화에 대한 사실 뭐라면 어제 이견은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 야권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민주당과 진보 정당들이 서로 선호한 지역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현역이 있으신 북구하고 사실 이제 노동자층이 많은 동구가 진보 정당들도 사실 그 지역을 선호하고 뭐 민주당에도 그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셈법이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예. 없습니다. 셈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렇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3자 구도에서도 사실 북구 같은 경우는 2차례나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공간위에서 후보로 확정된 이런 후보들이 과연 이 야권 단일화에 동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사실 좀 걸리긴 하는데요. 사실 뭐 우리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께서도 이런 야권 단일화에 대한 계속 목소리를 내오고 계시고 예. 그리고 진보 정당들 또한 사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심판론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진보 정당과 민주당이 서로 이제 좀 기득 것들을 내려놓고 좀 이제 양보와 이런 협심을 한다면 야권 단일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울산 선거에서 항상 어려웠어요. 야권 네, 맞습니다. 단일화 좀 지켜볼 문제입니다. 다음은 이제 양당이 좀 지금 겪고 있는 리스크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일단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수사 정치 쟁점화가 좀 되고 있는데 총선을 이제 목전에 두고 야당 인사를 재수사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선거 미칠 파장력 좀 어떨까요, 김 의원님?
예,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선거를 우리가 위해서 이 재수사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 그 문재인 정권이 있을 당시에 조금 빠른 수사를 통해서 중간에 결과가 나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 한 5년이라는 시간을 끌면서 송철호 시장 임기가 다 하고 그 이후에 결정이 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징역 3년이라는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수사들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고요. 예. 그 타이밍이 이제 지금 시점에 맞아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거는 뭐 총선을 뭐 겨냥하고 관련한 예. 그런 수사는 알겠습니다. 절대 아니다. 근데 이게 조 전 장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 2021년에는 네. 불기소 처분 내려진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거거든요. 재기수사하라는 예, 거거든요. 예. 사실 아까 우리 아나운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재기수사라는 거지 송철호 시장님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예. 1심은 끝났고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김종석 의원님은 이렇게 흔히 말 총선에 염두에 두고 한 이런 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총선 국면에 들어갔는데 이제 재기수사 명령이 이제 사실 말하면 이제 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검찰이 좀 정치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철호 예. 시장님이 그리고 또 사실 임기가 아까 말씀드린 끝난 상황이고, 네, 또 현재 재판들이 2심을 통해서 이제 항소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이 사건이 울산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하는 부분에서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미 지난 대선하고 지난 지방선거에 사실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예. 그때 표심으로 표출되었기에 예. 사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이 더 크게 작용할 크게 거라 영향 생각하고 없을 있습니다. 것이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플러스 이제 다른 분들 해갖고 총 5분에 대한 재기 수사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난 정권 때 몸통만 빼고 쉽게 소위 말하면 옷 깃털만 예. 수사했던 그런 수사 상황이 될 수도 있었으니 다시 한 번 더 공정성을 위해서 수사를 해보자 네. 하는 그런 부분으로 시민들이 봐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뭐 요거 예. 갖고 오늘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요. 또 하나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 리스크 하나 살펴봤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논란 아마 총선 내내 좀 이어질 것 같고 그로 인한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갈등까지 최근에 불거졌습니다. 요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의견 좀 들어볼게요. 국민의힘. 예, 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해서는 뭐 갑론을박이 지금 아직도 뭐 많은 상황인데요. 그거는 뭐 위에 또 우리 중앙에서 뭐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총선을 지금 뭐 한 80일 정도 놔둔 상황에서 뭐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과의 직접적인 그 대화에서 나온 내용들은 아닙니다. 아니고 한 달을 거쳐서 이야기가 전해지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와전이 된 부분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울산 회동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만남 그게 좀 오버랩이 되던데 민주당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또 그 오버랩이 저도 사실 됐긴 됐는데요. 사실 뭐 아까 우리 김건희 뭐 여사의 그 뭐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는 사실 수사에는 성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이 영부인이라서 어떤 수사에서 제외되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요. 예전에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하는데 지금 거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저는 수용을 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사실 그 서천시장 화재 상인들은 사실 예. 그날 사실 자기가 일하는 일터가 불이 타서 울고 있는데 사실 너무 언론에서 사실 그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 화해 장면에 너무 포커스를 가져주지 20분 넘을렀다고 뭐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사실 뭐 그 상인들을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고 갔다 그래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대통령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좀 정말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소통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전체 전국 선거 판세가 울산 선거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기에 양당의 리스크 하나씩 좀 살펴봤고요. 다시 울산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 특별히 좀 치열할 걸로 예상되는 격전지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죠. 손 의원님, 어디입니까? 저는 어쨌든 뭐 제가 살고 있는 북구가 그렇지 않을까 예.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권 단일화에 아마 태풍의 눈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 북구고요. 또 우리 지금 현재 예비 후보들의 몇몇만 들여봤다 봐도 다 전직 선출직 의원들입니다. 보면 국회의원 3명,
전직 구청장 1명, 예. 시의원 3명 이렇게 해서 거의 뭐 별들의 전쟁이라고 불러도 현역이 계신데도 참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별들의 전쟁이라고 예.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큰 아마 격전지가 될 것 같고요.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사실 예. 격전지라고 좀 보기는 힘들겠지만 사실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한 격전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변수다. 자, 국민의힘은 어디를 격전지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뭐 늘 뭐 예. 울산은 뭐 지형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노동자들이 또 많이 계시는 동구나 북구 자체가 사실은 뭐 가장 동북구.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질적으로 북구 같은 경우는 뭐 북구를 송으로는 계시지만은 북구를 예를 들면은 뭐 총선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 구청장 뭐 국회의원 한 번씩 계속 나눠 가지는 나눠서 이렇게 당선이 되는 그런 구조가 계속되어 왔는데요. 북구 자체가 이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그러니까 노동자가 많이 사시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맞춤형 공약들을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이냐 여기서 이제 표심이 좀 예. 갈리지 않을까. 자, 이제 젊은 정치인 두 분 나오셨으니까 우리 당 이렇게 좀 바뀌어야 한다. 유권자들에게 이런 모습 좀 보여드려야 한다라는 게 있다면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민주당부터 할까요? 네. 예. 제가 먼저 할게요. 네, 하시죠. 예. 시민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 국회의원들 국회 일 열심히 하나 뽑아놨더니 국회 가서 멱살 잡고 욕설하고 예의 바르지 못한 이런 행동들에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국회의원들 뭐 우리 울산은 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언론에서 한 번씩 보면은 뭐 국회의원들이 욕설하시고 멱살 잡고 싸움하고 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 뭐 저희 젊은 정치인이 봤을 때는 늘 그렇게 보입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좀 내려놔야 된다. 뭐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아니면 임기 중에 뭐 구속이 된다든지 뭐 금고형 이상의 이런 이제 그 형량을 받는다 하면 세비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는 반납을 해야지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는 과감하게 뭐 민주당도 그렇지만 저희 당도 청년이나 여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전략 공천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보편 타당한 기준은 마련이 되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두 분이 비슷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하셔야죠. 예. 네, 뭐 저희 뭐 김종석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울산시에서 같은 교육에 4년을 같이 예, 예. 활동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서로 공통된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여야가 뭐 사실 말하면 회의서상에서 정책적으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사실 말하면 어떤 협치를 통해서 결론은 사실 만들 수 있는 그런 민주적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 국민들 사실 매일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만 보고 계시니까 피로감이 아마 상당하실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저도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독식하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에게 좀 양보를 해줘야 청년들이 어떤 일할 수 있는 기회 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정한 상황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좀 많이 정당에서 많이 좀 개발되고 좀 그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시간 너무 많이 썼어요. 짧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번 선거 우리 당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 의원님. 네, 울산 시민 여러분,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되어갑니다. 현재 정부의 국정 운영에 만족하고 계시나요? 현재 정부와 국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잼버리 사태, 부산의 수포 유치 실패, 며칠 전에 있었던 서천시장 화재 대응까지 국민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기보다는 절망감을 안겨주는 정부, 안전에 무책임한 대응으로 사실 국민들에게 이렇게 각자 도생을 살아라고 장려하는 정부, 그런 정부와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칭찬보다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래서 민주당의 승리가 더 절실한 선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김종석 의원님. 예, 이번 총선은 저희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저희 국민의힘을 좀 지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뭐 제가 예를 들면 울산시장이 국민의힘인데 민주당 시의원들이 다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밀고 가자는 방향성이 다 흐트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약속했던 그런 공약 이행에 많은 차질이 생기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여러분들 눈에 조금 차지 않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하시더라도 한 번 더 믿어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처음에 초기에 여러분들과 약속했던 그런 그 약속 사항들을
하나하나 이행을 좀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힘이 좀 보태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께서도 울산 발전을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아주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국정 안정과 그다음에 울산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힘을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인사를 나눠야 되겠네요. 이번 총선 나서는 당과 후보 모두 이 총선 승리의 이유가 우리 울산 시민이기를 바랍니다. 두 분 오늘 특별히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는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국정 안정을, 야당은 정권 심판을 목표로 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가장 원하는 인물, 이 내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에 어울리는 사람이겠죠. 자, 이제 고질병이 돼버린 정치 불신을 잠재우고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이번 총선의 과제일 것입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